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립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거품을 줄이거나 굳지 않게 만드는 이산화 규소를 마치 암이나 중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직접 섭취가 금지돼 있어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라인 탈취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네이버의 주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향유고래가 사람과 비슷하게 음성 알파벳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향유고래 2마리가 주고받는 소리를 분석했더니 전미사처럼 끝부분에 독특한 추가 음이 붙는 등 최소 143개의 음성 조합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그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그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시국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각 대학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의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의대 정원을 추가 조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보의 427명을 파견하고 만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며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임상시험이 전 세계 시험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주도의 국가별 의약품 임상시험 순위가 1년 새 한 단계 올라 미국과 중국, 스페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국가로만 살펴봤을 때 임상시험 순위는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했고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로는 서울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1년 새 10% 넘게 증가한 783건으로 집계됐다며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과산화 수소를 MRI 등의 영상기기로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미 텍사스 주립대 공동연구팀은 생체 내의 과산화 수소를 감지하면 형광 신호를 15배, MRI 신호를 60배 높게 나타내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시중 MRI 기기 등으로 암세포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암 조직이 정상세포보다 6배 가까이 많은 과산화수소를 내뿜기 때문에 개발한 이 기술이 암 진단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제조를 하는 과정에 거품을 줄이거나 굳지 않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이산화 규소입니다.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직접 먹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이 이산화 규소를 마치 암이나 중증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규소수를 제조 판매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면역 기능과 노화 방지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름 아닌 이산화 규소. 거품 제거제 등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첨가물로만 써야 하는 이산화 규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 1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보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2배 이상을 넣어 먹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햇선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이 식품 첨가물인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식품 첨가물일 경우에는 직접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고발하고 담당 지자체에 최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조나 보존 과정에만 쓰는 식품 첨가물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섭취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여름철 대표적인 병해충인 대벌레를 잡는데 녹강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벌레가 곤충병원성 곰팡이, 녹강균에 의해 90% 이상 폐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주로 번식하는 대벌레는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데다 나무가 많은 공원 등의 때로 출몰해 불쾌감을 주는 해충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수도권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녹강균을 이용한 대벌레 방제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8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가 자리한 이곳은 재작년까지 사과밭이었습니다. 온실 안에선 서량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장주 김은서 씨에겐 컴퓨터 작업이 주요 일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이터 값만 바꿔주면 양액 양과 온도,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김 씨가 가업처럼 여기던 사과 농사를 접고 딸기 농사로 방향을 튼 건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나서입니다. 온도, 습도, 이제 양액이든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자기 시간대별로 알아서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간편하고 편리하더라고요. 스마트팜 교육시설은 전국에 119곳. 자동화 장치가 설치된 테스트베드 온실과 데이터 관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작물 생육 등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난 5년간 6만 8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300여 명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했습니다. 기본적인 농사에 대해서 그리고 딸기 생육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뭔지 여기에 아까처럼 파이프라든가 기본적인 거를 다 알려주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팜으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생산성은 23%, 소득은 22% 이상 늘고 노동력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의 자동화라든지 편의성이 제공이 돼서 그 인기가 높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과학 용농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스마트팜 교육장을 2027년까지 15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인 야후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되면서 라인에서 네이버가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듭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는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라인 야후의 모 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요청한 겁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도 끝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委託の終了は基本全部していくという方向性になりますので、ネイバーとの関係性というのは非常に事業面でも非常に薄くなっていくというか。 이와 함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새 이사회에서 퇴진시키고 구성원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2차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네이버가 라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일본 라인 야후 측이 소프트뱅크가 최대 지분을 갖는 형태로 자본관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 측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가 라인 야후의 사내 이사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서는 자본관계 재검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주가는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일 네이버 주가는 8일보다 5천 원 하락한 18만 5,900원으로 출발해 장중 18만 5,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빅테크의 플랫폼의 나이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인 오프콤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 안전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자살이나 자해, 음란물, 섭식 장애 등과 연계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자 식별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 이를 어긴 기업의 이름은 공개된다며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의 언어는 미지의 영역이죠. 그런데 뇌가 사람의 6배 정도 크고 사회생활을 하는 향유고래가 사람과 비슷하게 음성 알파벳을 통해 소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모스 부호처럼 딸깍딸깍. 향유고래가 의사소통을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사람의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유고래 2마리가 주고받는 소리를 분석했더니 2초 이내에 클릭 소리 묶음인 코다가 일정한 템포와 리듬을 이뤘습니다. 사람 언어의 전미사처럼 끝부분에 독특한 추가 클릭 소리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 구조는 대화 맥락에 따라 변주됐는데 연구팀은 최소 143개 조합이 자주 나타났다며 향유고래만의 음성 알파벳을 제안했습니다.
Sperm whale codas are more like an alphabetic system than a pictographic system, which was kind of the picture that we had before. That all of these different codas that we see are actually built by combining a comparatively simple set of smaller pieces. 이번 연구는 도미니카 국립향유고래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래 60여 마리의 울음소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컷의 몸 크기가 45톤에 달하는 향유고래는 심해 10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데 무리지어 사냥하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고래 기름 때문에 대량 포획돼 멸종 위기에 몰렸었지만 특유의 울음소리, 압도적인 뇌 크기로 현재는 집중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They actually dive deeper than modern nuclear attack submarines. And they do that by carrying the largest brain on the planet, the largest brain that has ever existed. 연구팀은 소리의 구조만 파악했을 뿐 의미를 밝혀낸 건 아니라며 앞으로 고래의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함께 파악해 맥락을 이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구기온의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후 전문가의 다수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이상 올라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상승폭인 1.5도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6%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묻는 문항에는 4분의 3 정도가 정치적 의지 부족을 꼽았고 화석연료 산업 같은 기득권의 이익을 꼽은 응답자도 60%에 이르렀습니다. 여름철 폭우나 가뭄 등 강수량의 변화가 기온 변화보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기상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보다 100mm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 물가는 단기적으로 0.09%포인트 상승하고 100mm 감소하는 경우에도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이례적인 고온이나 저온의 경우 신선식품의 가격은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여름철 외에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금요일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양간 지풍이 불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0일 남고 북저에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서 강원 영동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산불 등의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산불 위험이 줄겠지만 또 한 차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도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노출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었던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 재등장했는데 이곳에도 구체적인 관련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씨의 이름과 얼굴, 학교,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고 폐쇄됐던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로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범죄 혐의자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등을 맡았던 전현직 법관의 신상까지 담겼습니다. 과거 이 사이트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지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의대생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SNS 주소까지 퍼졌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당 사이트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었던 대학 교수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정말 적은 수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다는 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성을 검토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외에 있는 서버를 바꿀 경우 재등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도심 항공교통 UAM 체계를 구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연례 투자회의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이런 내용의 민생 중심 첨단 교통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버스 100대 이상을 운영하는데 특히 심야, 새벽 시간대와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50대 이상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2032년이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2년에는 한국의 생산 비중이 19%까지 늘어나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건 반도체 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이 129% 늘어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앞설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첨단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한국의 점유율은 31%에서 9%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A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을 뺀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총 사용량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점유율 25.7%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LG엔솔은 지난해 1분기에는 점유율 28.1%로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점유율을 27.5%로 늘린 중국의 CATL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어 일본의 파나소닉이 3위를 차지했고 삼성 SDI와 SK온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고등학교 시절 학업을 중단한 가운데 선입견과 편견, 무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62.2%, 중학교 20.8%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뒤 경험한 어려움은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친구 만들기 어려움과 의욕 없음이 각각 25%, 24.2%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건 심리, 정신적 문제가 31.4%, 원하는 것을 배우려는 이유가 27.1%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라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유병률도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올바른 정보라고 강조하는데요. 일상에서 매일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